안녕하십니까. 팩트체크를 통한 복바로 알기 유영호입니다. 이번에는 최근에 나온 얼마 전에 출간한 통일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1996년부터 이후 매년 발간하는 북한 인권백서가 최근에 출간되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론 이 책 내용 자체는 하나하나가 전부 다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이게 북한 인권백서라기보다는 북한 거짓말백서 같은 책이에요. 거의 다 거짓말들인데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야 될 거, 우리가 많이 체크했던 부분도 있고 있지만은 그래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이 전체적으로 이 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인권백서들 앞에 최소한 요약본들은 보셨죠? 네, 맞습니다. 봤으니까 어때요? 일단 간단한 느낌들이. 우선 탈북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탈북자 135명 가지고 이런 인권백서를 만든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알아본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탈북자 대부분이 고난의 행군 시기에 넘어온 사람들이거든요. 배고파서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최근에 온 탈북자는 다르거든요. 최근에 온 탈북자들은 지금 북한의 경제 상황이 많이 나아졌거든요. 많이 나아지고, 그리고 뭐 식량 사정도 많이 나아지고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그런 속에서도 지금 이 탈북에서 왔다는 것은 북한에서 무슨 그 어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뭐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죠 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북한에 대한 그 나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야만 자기들이 탈북이 정당화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놓고 이렇게 정말 이런 인권백서를 만들면, 그것도 정부기관이, 이 정부기관이 맞죠? 네, 통일부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민족화합과 뭐 화해 시대라고 말은 잘하는데 통일부에서 이런 거 만들면 안 되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만 면접하는 게 아니고 그에다가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말도 들어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럼 반론을 들어서 어느 말이 사실인지 그건 자기 판단하든지, 그러지 않으면 똑같이 써 올리든지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죠. 이게. 제가 이 책 보면서 제일 그런 게 이 뭐라고 불법 녹화물 이런 건 무슨 뭐 전번 시간에도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한번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 북한에 이런 북한 사회가 이렇게 경직된 그런 사회는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음담패설이 없는 그런 사회도 아닌 거고, 저번에도 우리 이야기했지만 북한에 웃음이 강산을 따라서라는 그런 시리즈로 된 그 책이 있어요. 음담패설만 실은 그런 책들이거든요. 아, 음담패설 책도 나와요? 거기? 예. 제가 나올 때까지는 12권까지 나왔댔어요. 그 이후에 더 나왔겠죠. 거기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무슨 변강세 이야기도 있고, 변강세 뭐 평양 옛날에 뭐랬던가요? 평양 관아에 관아라 그러죠 옛날에는. 그 평양 관아에 변강세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그 포졸이 있었는데 뭐 오줌 쏘면 한편 뭐 폭포가 쏟아지는 것 같고 뭐 땅이 뭐 11cm 파이고 막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뭐 옥녀 이야기, 뭐 옥녀 같은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옥녀가 너무 여자가 기가 세서 그 여자하고 붙은 남자들은 다 죽는 거예요. 시름시름 앓다가. 그래서 그것도 평안도 어느 지방에서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예? 그래서 외양산에 들어가서 혼자서 이제 죽자고 결심했는데, 그게 또 어떤 이런 변강세가 또 변강세도 또 그 변강세하고 자는 여자는 다 죽어. 그래서 변강세가 또 이렇게 거기 와서 죽자고 하다가 둘이 만나서 뭐 이렇게 살았다는 거. 근데 무슨 이 관계 가질 때문에 구들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구들장이 뭐 그런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어느 고원인가 어디 절간에 있는 그 스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스님은 또 여자를 고르는 데서 뭐 어떤 원칙이 있거든요. 그 스님의 원칙이 300,
그다음 3대 뭐 이런 게 있는데 제가 그 세 가지인가 되는데 하나는 모르겠고 한 가지 기억 안 나요. 근데 3대금 세 가지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해야 된다는 거. 새하해야 된다는 거죠. 눈동자가 하얘야 되고 이빨이 하얘야 되고 살갗이 희해야 된다는 거. 하얗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3대는 세 가지가 커야 된대요. 예? 그게 눈이 커야 되고, 예? 그다음에 가슴이 커야 되고, 그다음에 그 엉덩이가 커야 되고, 예? 뭐 이렇게 그 책에 그렇게 있다는데요. 그런 책도 있어요. 인권백서. 이거 부장별사랑 뭔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황광철 씨도 이야기했지만 옛날에 우리 24년 전이었잖아요. 권한의 행군이 시작된 게 95년부터 시작됐으니까 그때부터 98년까지가 제일 힘들었죠. 진짜 굶어 죽고. 하지만 그게 쉽게 없어지지 않고 2005년도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막 기아와 진짜 힘든 상황을 벌였는데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24년 전부터 탈북자가 시작됐잖아요. 네. 1년, 2년 전에 생긴 게 아니라. 근데 그때는 정말 사상 정치고 국가도 없이 그냥 죽기 싫어서 굶어 죽기 싫어서 생존 때문에 나왔던 거죠. 근데 지금 최근에 나왔던 탈북자들 자산하게 되면 지금 나오는 탈북자는 철저한 범죄자입니다. 지금은 제가 나올 때 2011년도에 나왔는데 그때만 해도 여서마다의 권한의 행군이 흔적이 있었어요. 전기도 권한의 행군 때는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이렇게 밥 먹을 때만 불을 주곤 했는데 2011년도 때는 불은 하루 종일 오다가 자꾸 정전이 되는 거예요. 지하철 타고 가다가 한 어부씩 먼저 섰다가 또 지나가고 무게도 전차 있잖아요. 우리 궤도 전차도 있고 버스도 지나가다가 한참 서 있고 그래서 타고 한참 앉았다가 다시 내려서 걸어가고 이런 상황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있었다는 거죠. 게다가 우리 딸이랑 연락하고 다른 사람들 북에서 연락 오는 거 보게 되면 2012년부터 완전히 획기적으로 달라졌다. 인민생활이. 그래서 지금은 엄청나게 달라졌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온다 하게 되면 이만갑 보게 돼도 뭐 김정은 정권 탈북 이런 애들이 많아요. 이런 달고 나오거든요. 영찰에다가 이렇게 네네. 썼더라고. 그런 애들은 절대로 생계 때문에 없는 애들은 아니에요. 어떤 유형이든지 간에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쳐 나오는 애들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에서 오랫동안 10년 남아 숨어 있다가 공안한데 잡히기 싫어서 권한의 행군 때 나와 있다가 숨어 있다가 지금 오는 사람들이에요. 북에서 온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그 자식들도 중국에서 애를 낳고 살다가 데려오거든요. 10살, 뭐 12살 이렇게 된 애들 데려와요. 근데 그렇게 탈북자들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남쪽이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대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란 말을 많이 해요. 남쪽에 대해서. 근데 경제 대국이고 잘 산다 하지만 아직까지 여서에 노숙자라던가 정말 생존권 때문에 자살한다거나 이런 거 많잖아요. 그 노숙자들만 모아가지고 너한테 대한민국은 뭐야? 대한민국 경제 대국 맞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이명박 같은 것도 진짜 대학 문전에도 못 갔던 애가 자기 대학에 몇천 달러 내고 공부했다고 하고 청진 요관에 청소하던 아줌마가 자기네 요관에 영화 배우들이 며칠 동안 영화 촬영을 나와 있었대요. 얼핏 얼굴만 한번 보고는 그 사람으로 둔갑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바로 그 역을 했다 하고 그걸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믿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 김일성 중학대학 졸업생입니다 하게 되면 다 믿어야지 할 수 없잖아요. 확인이 불가능하니까. 믿어야죠 당연히. 내가 아무리 어떤 거짓말을 해도 이런 거예요. 범죄자들만 모아놓고 무슨 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또 둘째로 뭐가 있냐면 남쪽에는 아직까지 국가보안법 거무 찬양제가 있어요. 그 책을 쓴 사람이 혹시 그 중에는 북의 모습에 대해서 현실을 아는 사람들도 혹시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나는 다 그렇게 바보 같진 않다고 보거든요.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번 자기 생각대로 다 쓸 수 없는 게 뭐냐? 우리가 대동강 맥주 마시다고 해도 추건되잖아요. 근데 북은 무상치료제고 무료교육이고 이런 모습도 있다. 이런 걸 쓸 수가 있을까? 우리가? 물론 이 책을 쓴 사람들은 뭐 정확히 다 박사급들이에요. 박사급들이 인터뷰를 해서 그 인터뷰에 근거해서 증언해서 어쨌든 이걸 쭉 쓴 건데 증언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었던 뭐 남한 영화 드라마 보면 총살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전부. 좀 황당한 그런 얘기들이었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거 역시 이 책을 하나하나 좀 이 소주제라 그래야 되나 목차별로 한번 우리가 앞으로 진행해 나가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이 책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통일 교육엔 어쨌든 책으로서는 가장 영향력이 큰 책이기 때문에 국가가 발간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오늘 간단하게 그냥
이런 식의 편집 출판이 맞나 최소한 특히 그 면접자들 135명에 대해서 그것만 짚어보도록 한 겁니다. 앞으로 뭐 요거에 대해서 목차는 이 책은 시민 정치적 권리 목차가 그러니까 그 총 4개의 목차로 나눠져 있어요. 시민 정치적 권리, 그 다음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실태, 그 다음에 북에서의 취약 계층들, 여성, 아동, 장애인 뭐 이런 식의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요 사안 이러면서 뭐 뇌물 문제, 정치범 수용소 뭐 이런 것들이 쭉 나눠져 있는데 하나하나 목차 하나하나가 완전 거짓말 백서입니다. 인권 백서라기보다 거의 책 제목을 거짓말 백서로 바꾸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솔직한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짚어보기로 한 거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하나씩 짚어보는 걸로 알고 요 정도로 요건 정리를 합시다. 간단히 요번에 출간된 책이라서 간단히 요 책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